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역사 한 수업입니다. 다시 한번 더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는 학습지를 펼쳐야 되는데요. 학습지는 몇 쪽이냐? 47쪽입니다. 47쪽 펼쳤으면 여기 한번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 오늘 진도 나갈 부분 어딘가 3.1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내용인 왜 이거 왜 이러십니까? 국내외 독립운동 활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박상진을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 단체는 복벽주의를 목표로 했나? 일단 이 단체가 뭐냐라는 거죠. 그 힌트는 앞에 있네요. 박상진을 중심으로 한 단체래. 그 단체는 대한광복회였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럼 대한광복회 단체는 복벽주의를 목표로 했는가? 아니라는 거죠. 이들은 복벽주의가 아니라 뭐다? 공화정 수립을 목표로 했다라는 거죠. 네, 그 사진을 떠올리면 사진을 박상민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가 굉장히 신문물을 배웠을 것 같은 깔쌈하게 생겼죠, 여러분들. 반면에 복벽주의를 주장했던 단체는 어디였죠, 여러분들? 대한독립의군부였죠. 대한독립의군부. 대한독립의군부는 임병찬이라는 사람이 이끌었었다라는 거고 이들은 바로 복벽주의를 주장했다. 복벽주의는 뭐였다, 여러분들? 다시 황제 국가로 돌아가자. 그 나라가 어디나? 대한제국이었다는 거죠. 2번 이회영 등 시민회 회원들은 연해주로 이동해 신흥강습소와 경학사를 조직했나? 라는 거죠, 여러분들. 시민회 회원들은 신흥강습소와 경학사는 만들었었는데 그 위치가 연해주가 아니라 어디였다, 여러분들? 서간도의 삼원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X가 된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장인환 전명훈의 의거 사건을 계기로 만든 단체는 이 단체 힌트를 먼저 봐야겠네요. 이 단체는 무엇인가? 장인환 전명 의거 사건 이게 누굴 죽인 거였다? 스티븐스를 저격한 사건이었다는 거고 이 사건을 계기로 만든 단체가 뭐였다? 그게 대한인 국민회였다는 거죠. 대한인 국민회는 그러면 북한도에서 권한신문 만들었는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북한도가 아니라 미국 LA에서 만들어졌고 신문은 신문인데 어떤 신문? 권한신문이 아니라 신한 민보라는 신문을 만들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위치와 활동, 특징을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수능과 한능검 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을 지도에서 고르래요. 이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고르는 것은 자, 이회영을 비롯한 시민회 회원들은 경학사를 만들고 신흥 강습소를 만들었답니다. 벌써 힌트 다 나왔네요. 시민회 회원들이 간 곳이 어디였다? 바로 이 강을 중심으로 한 서간도에 있는 다죠. 이 다가 어디다, 여러분들? 여기가 삼원포라는 거죠. 많은 어디냐? 바로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에 있는 블라디보스토크고요. 나는 베이징이다. 베이징 국경입니다. 베이징. 나는 여러분들 딱 어느 특정지를 말하기는 어려운데 일단 북간도에 있는 용정이나 왕청 일대를 말합니다. 용정 왕청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단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먼저 가단체에 대한 힌트를 찾아봐야겠네. 힌트는 나옵니다. 총사령 박상진 이끌었던 단체는 박상진 이끌었던 단체. 이 단체는 뭘 했는가? 군자금을 모금하는 활동을 했답니다. 벌써 박상진 나왔네요. 이 단체는 뭐죠, 여러분들? 대한광복회라는 단체죠. 그럼 대한광복회의 설명 옳은 것은 1번 공화정치권 지향했다. 벌써 나왔죠, 여러분들? 복벽주의가 아니라는 거.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결성된 거는 뭐냐, 여러분들? 한국독립당이라는 한해 정당이 있습니다. 1930년대 나온 거.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거두었다. 봉오동에서 참여한 대표적인 뭐 여러 단체들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대표적 이거 하나 기억합시다. 대한 독립군 정도는 기억합시다. 즉 홍범도가 이끈 부대였습니다. 구미위원부 설치가 어디였다? 우리 배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대답해 보세요. 구미위원부 외교활동 중심. 미국에서 연락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든 곳. 거기가 임시정부죠. 임시정부. 임시정부. 중국군과 함께 영릉가 전투에 큰 성과를 올렸던 영릉가 선생님이 꼭 필기하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영릉가는 중국과 연합작전을 벌인 부대가 있었다는 거. 그 부대가 뭐다, 여러분들? 조선혁명군이다라는 거고요. 조선혁명군은
삼부 통합운동의 영향으로 나왔던 부대였다는 거. 삼부 통합운동. 이 주제 속에서 이걸 떠올려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가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활동 어디서 했는가? 어디서 했는가? where? 어디서? 그리고 이 단체에 대한 설명을 묻는다는 것은 그 단체의 특징을 여러분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뭘 배울 것인가요? 3.1 운동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 3.1 운동의 배경과 결과, why, 왜 일어났고, 리절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3.1 운동 전개 과정 속에서 공간, 계층, 방식의 변화가 나타나게 돼요. 어떻게 변화되지, 무엇이 변화하는지를 보고요. 그리고 그걸 그래프를 통해서 이 변화를 한번 적용해 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면 뭐가 보이나 여러분들? 사람들이 many people이죠. many people. 사람들이 많아요. 자, 여기도 사람들이 많아요. many people. 자, 옷 입은 거 보면 계층이 어딜까요, 여러분들? 일반 농민, 평민들 보이고. 자, 여기는 성별로 보면 어떤 성별들이 보이나요? 여성들도 보이죠. 계층을 가리지 않고, 성별을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이 나와서 지금 손을 어떻게 하고 있죠? 만세, 만세 이러고 있죠. 만세 이러고 있죠. 우린 이거를 3.1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3.1 운동은 왜 일어났는지 일단 먼저 그 배경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지 1번 보도록 할게요. 3.1 운동의 배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1 운동은요, 먼저 크게 국내와 세계 상황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국내는요, 여기 보이는 뭐가 보이죠, 여러분들? 무가 보이죠. 무가 보이죠. 자, 무를 아기가 먹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달아 말합니다. 이거 두 글자 뭐라 하죠, 여러분들? 무가 달아요. 뭐다? 무단이죠. 무단 통치. 억지예요. 자, 그리고 하나 또 뭐 있습니다. 국내 상황을 보여주는 게 뭐죠, 여러분들? 땅이죠. 다른 말로 토지입니다. 토지. 그리고 조가 몇 개 있죠? 4가 있죠. 그래서 조사입니다.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내 상황을 정리하면요. 정치적으로는 무단 통치로 인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요. 토지조사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농민들이 토지를 상실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는 것. 즉, 한마디로 말하면 1910년대에 우리 조선인들은 아주 힘든 삶을 살았고 누구에 대한 불만이 늘어나고 있었다. 일본에 대한 불만이 늘어나고 폭발 직전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세계적 상황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는가? 여기 보이는 미국 대통령 윌슨이 있습니다. 윌슨은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민족 자결입니다. 민족은 스스로 셀프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정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 정치 운명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바로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을 하거나 아니면 독립을 안 하거나 라는 이 정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 우리 이거 뭐라 부르는가? 이거를 민족 자결주의라고 부릅니다. 이 민족 자결주의에 따라서 우리 조선도 식민지 상태잖아요. 이걸 우리도 선택하겠다는 거지. 우리도 영향 미쳐. 우리도 식민지에서 벗어나 독립국가로 가겠다라는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선택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확산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사람이 누군가? 소련의 레닌이라는 사람. 레닌은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를 만든 사람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런 이해하기 쉽게 말합니다. 속된 말로 빨갱이 국가를 만든 나라라는 최초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 뭐라 말하냐? 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진 소련이 우리가 도와줄게 말합니다. 이 소련이 공산주의가 피압박 민족, 즉 압박을 받고 있는 식민지 너희들을 우리가 도와줄게 말합니다. 자, 이러한 세계적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불만이 매우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좀 더 그림으로 표시해 볼게요. 그림으로. 우리 조선 사람들은 아주 지금 불만이 아주 가득한, 왜 불만 가득했는가? 바로 무단 통치와 토지조사 사업을 해서 토지도 빼앗기고 너무나 공포 통치를 하고 있었다는 거. 이 불만 상황 속에서 세계 상황을 어떻게 하고 있다? 헬프해주겠다, 도와주겠다는 거. 민족이 스스로 결정해서 도와주고 소련은 도와줄게로 헬프를 하고 있다는 거. 이 소식을
우리 조선 사람들은 오, 이럽니다. 오, 예, 그럽니다. 예, 그래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반응이 온 곳이 어디였는가? 국외였습니다. 밖에서 가장 먼저 반응이 오게 됩니다. 자, 가장 먼저 반응해서 오게 되는데 그 반응 어떻게 반응 오게 되냐면 독립 의지를 보여주거나 또는 독립 선언문을 읽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독립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서 파견한 단체가 뭐냐면 신한청년당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신한청년당을 파리강화 회의에 파견하게 되는데요. 이 파리강화 회의는 뭐냐면 당시 1차 세계대전 월드 월 1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후 전후 처리를 위해 소집한 회의입니다. 이 회의에 신한청년단이라는 단체를 파견해서 우리 조선은 억울하게 식민지가 되었다. 또 우리는 억울하게 국권을 상실했다. 그러니 어떻게 해나 우리 독립시켜달라. 독립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서 해달라? 이 파리 강화회에서 해달라라는 것을 피력하기 위해서 보낸 단체가 뭐다, 여러분들? 신한청년당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당시 이 세계사의 권력 관계에 따르면요, 일본은 연합군 편에 있어요. 즉, 승전국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서양 열강들은 우리나라의 요구를 들어주기 어려운 현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1918년 무오년에 독립선언문을 있습니다. 어디서? 만주에서. 만주에서 읽는데 그 내용은 주로 무엇인가? 육탄혈전이다. 육탄은 뭐냐? 몸으로써, 총칼 없이 몸으로써 피를 흘리면서까지 싸워서 뭘 쟁취하겠다?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1919년에는 28 독립 선언을 읽습니다. 어디서? 도쿄에서. 도쿄 유학생들이 읽습니다. 뭐라고? 혈전 의지를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바로 이 자들이 도쿄 유학생. 이 도쿄 학생들이 독립선언을 읽는데 이 내용 똑같이 혈전 의지를 보인다는 거. 자, 그러면 일단 지금까지 내용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신한청년단 파견, 무호 독립선언, 이판 독립선언들이 나왔던 배경은 뭔가 여러분들? 배경은 국외적으로 민족 자결주의와 소련의 지원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반응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무엇인가? 28 독립선언문의 내용입니다. 28 독립선언문입니다. 우리 민족은 생존의 권리를 위하여 온갖 자유행동을 취하여 최후의 1인까지 자유를 위한 뜨거운 피를 흘릴지니 우리 민족은 일본에 대해 영원히 선언하리라. 어떤 강력한 의지가 느껴져요, 여러분들? 일본한테 끝까지 싸우겠다는 머리 어깨에서 자유민이 되기 위해서 일본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끝까지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에 우리 민족은 일본이나 세계가 우리 민족에게 자결의 기회를 달라. 세계사적 상황이 반영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 민족 자결주의라는 원칙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 원칙 우리도 어떻게 해라? 적용해달라는 거예요. 허락하게 요구하며 만일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자유행동을 취하여 독립을 이루고 선언하노라. 민족 자결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행동을 취하겠다. 이게 뭐냐? 육탄혈전으로 싸우겠다라는 거죠. 육탄혈전을 싸우겠다. 1번, 우리는 한일합병이 우리 민족의 자유의사에 나온 것이 아니며 우리 민족의 생존 발전을 위협하고 동양의 평화를 어지럽히는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서 독립을 주장한다. 우리는 일본 의회와 정부의 조선민족대를 소집하여 대회의 결의에 따라 우리 운명을 결정할 기회를 주기를 요구한다. 우리는 만국평화회의에 즉 파리강화회입니다. 파리강화회의에 대해 이것 또한 민족 자결 주의를 우리 민족 적용을 요구한다. 위의 세 가지 요구 실현되지 않을 경우 일본에 대한 영원히 혈전을 벌인 선언하노라. 자, 여러분들 합법. 그러나 이게 우리는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왜? Why? 왜냐하면 당시 일본은 승전국이었습니다. 어디서? 1차 세계대전에서 승전국이었어요. 승리한 국가들의 식민지에는 뭐가 적용되지 않았는가? 민족 자결주의가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거를 파악하지 못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강력한 외교를 통해서 독립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 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아쉬운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요. 먼저 국외로 먼저 보죠. 국외. 국외에서는 서양에서 도와주겠다 했습니다. 어떻게 도와준다?
민족 자결의 기회를 주겠다. 그리고 소련에서 도와주겠다라고 말했고 또 한편으로는 국외에 있는 우리 민족들이 독립 선언을 하게 되면서 뭘 얻게 됐다. 우리는 한 줄기의 빛을 봤다라는 한 줄기의 빛 또는 자신감 또는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는 어떤 상황이었다, 여러분들? 불만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불만이 가득한 상황이었다. 이게 냄비가 있으면요. 냄비가 있으면 불을 끓이면서 막 이게 보글보글 끓으면서 폭발 직전까지 갔는데 이거 폭발을 뻥 일으켰던 게 뭔가? 바로 고종의 승하입니다. 고종의 죽음입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독립선언을 준비하게 되고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이 민족대표 33인입니다. 이들은 태화관이라는 식당에서 기미 독립선언 문을 낭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확산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찰서에 따르릉 전화해서 우리가 독립선언을 읽었습니다. 우리를 잡아가세요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여러분들 이것도 알아보면 탐구해본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일단은 결과론적으로는 이들은 스스로 자수하게 되면서 경찰서에 잡혀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독립선언이 끝나는 줄 알았으나 다행히도 이 선언문을 다른 학생들도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뿌립니다. 어디다가? 바로 공원에다 이렇게 뿌립니다. 그 공원이 어딘가? 지금도 있는 탑골공원이에요.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을 뿌리면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그럽니다. 그 시작이 바로 어딘가? 서울, 평양, 의주, 원산 등 시티, 도시에서 처음 시작을 하게 되고 점차 농촌, 나아가 국외까지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참여 계층도요, 처음 학생 중심이었다가 노동자, 농민, 상인 등 전 계층, 전 성별들이 다 참여하게 됩니다. 방식도 처음에는 대한독립 만세에 손만 드는 방식, 아무도 폭력을 안 쓰는 방식, 이게 뭐냐? 비폭력 방식입니다. 비폭력 평화 방식에서 점차 폭력 투쟁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폭력 투쟁 바뀌게 되니까 당연히 무력으로 진압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무력 진압 과정 속에서 양민들이 많은 피해와 학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어디냐? 바로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제암리라는 지역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제암리라는 곳에서 이렇게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있어요. 교회가. 이 교회에다가 누구를 제암리의 주민들을 다 몰아넣습니다. 다 몰아넣고 그 다음에 이 각각 창마다 다 나무로 막습니다. 나무로 못질을 해서 다 막아요. 그리고 뭐 하는 거에다가 불을 질러버려요. 그리고 다 죽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력으로 진압하고 양민을 학살하게 되고 그 외에도 유관순 등 독립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을 서대문 형문소에 잡아넣어서 모두 다 고문을 하는 등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자, 이 사료는 여러분들 독립운동의 3.1운동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심한 사람은 미리, 낫, 괭이, 몽둥이 등 흉기를 가지고 전투적인 준비를 갖추었다. 미리 훈련한 정규병과 같은 모습을 띄었다. 이들은 집합하자마자 우선 독립만세를 소리를 높여 외쳐 기세를 올렸다. 나아가 면사무소, 군청 등 비교적 저항력이 빈약한 습격함으로써 군중의 사기를 높이고 마침내는 경찰 관사를 습격하여 때때로 파괴적 행동에 빠지라 했다. 낫, 괭이, 몽둥이 다 어떤 용도죠, 여러분들? 특히 낫과 괭이는 농업 용품이죠. 농업 도구죠. 농업 도구. 농업 도구 쓰는 사람 누구예요? 농민들이죠. 자, 그렇다면 나오는 농민들이 왜 파괴적 행동을 보였을까? 왜 파괴적 행동? 즉, 다르게 말하면 왜 폭력 투쟁 방식을 보였을까? 비폭력이 아니라 폭력 투쟁의 형태를 띠게 되었을까? 바로 일본에 대한 불만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일본에 불만이 왜 많았을까, 여러분들? 바로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한 자신의 토지를 많이 빼앗기고 약탈당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자, 다음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가장 많이 검거된 계층은 무엇인가? 바로 농민이죠. 농민 계층이다. 그렇다면 농민이 왜 운동장에서 관련 지으면 바로 폭력적인 투쟁 방식을 보였기 때문에 일본은 더 많이 잡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 자, 그렇다면 왜 열성들, 왜 폭력적인 방식을 보였을까? 경제적 정책과 관련 지어서 본다면요. 토지 조사 사업 때문인 거죠. 좀 더 길게 쓴 토지 조사 사업으로 인해 자신의 토지를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냥 불만이 누구한테 갔다? 일본인한테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농민들이 더욱더 폭력적인 투쟁 방식으로 해서 운동을 전개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검거된 게 즉 농민층이고요. 폭력 투쟁 방식으로 보였기 때문에 많이 검거되었다는 거고 그렇다면 왜 폭력 투쟁이 보였는가? 바로 토지 조사 사업으로 인한 토지를 상실하고 소작농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즉 자기 걸 빼앗겼기 때문에 그 빼앗은 누구? 일본인한테 불만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자, 3.1운동의 영향은 무엇인가? 국내외로 나눌 수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요. 모든 계층이 참여한 최대 규모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전에 독립운동 또는 민족운동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었냐면 특정 지역 또는 특정 계층 특정 계층이란 것은 양반 계층 중심이었다거나 농민 계층 중심이었다거나 특정 지역이란 것은 농촌에서만 있었다거나 도시에서만 있었다는 건데 그에 반면에 3.1운동은 양반, 농민,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지역도 농촌, 도시를 가리지 않고 전국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공화주의에 입각한 임시동 수립의 계기가 마련됐다는 건데 이게 왜 제가 빈칸 뚫어놨냐면요. 우리 3.1운동 이전에는요. 어떤 지향점이 있었냐면요. 복벽주의라는 게 있었다 했습니다. 복벽주의. 뭐 보황주의란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몰라도 되긴 한데 보황주의란 것도 있었고 공화주의 등등 다양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국권 회복 후에 무슨 국가를 만들까를 두고 다양한 정치 사상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3.1운동의 주체가 누구였나, 여러분들? 3.1운동 일으킨 주체 누구였다? 황제도 아니고요. 농민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그렇다 양반도 아니고 모두란 모두 이 모두를 우리는 국민이라 부르는 거다. 국민. 이 국민의 힘을 우리 느꼈기 때문에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정치라면 우리는 뭘 할 수 있겠다? 독립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걸 본 거예요. 그 힘을 본 거예요. 우리 전 계층, 남녀노소, 전 민족들이 함께 한다면, 함께 정치를 한다면 우리는 독립을 이뤄낼 수 있겠다는 뭐를 가능성을 본 겁니다. 그래서 황제 중심의 또는 보황주의 등 이런 것들이 아닌 공화주의가 메인으로 떠오르게 된 거고 공화주의에 기반한 뭐가 임시정부 수립이 마련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치 방식은 무단에서 이제는 뭐다? 문화, 즉 소프트한 방식, 부드러운 방식을 통치 변화했다는 거예요. 왜? 전 민족 최대 규모로 일어난 걸 보면서 우리 조선인들의 힘을 느꼈다라는 거죠. 함부로 강력하게 통치했다가는 우리도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제는 부드러운 방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본질은 뭐였다? 민족 분열에 있었다는 거. 그리고 중국에서는 오사운동, 비fol불교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을 요약하면요. 3.1 운동이 일어난 배경을 봤고, 그다음에 전개 과정 속에서 변화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미친 영향 무엇인가를 봤고요. 배경에는 여러분들 국외와 국내로 봤습니다. 국외에서는 우리를 도와주겠다. 민족 자결주의와 소련의 지원, 그리고 국외에서의 다양한 독립선언을 통해 자신감을 받다라는 거죠. 가능성을 받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일본의 통치에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 터진 게 바로 누구의 죽음? 고종이란 거죠. 고종의 죽음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3.1 운동을 전개했는데 전 계층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고 공간도 도시, 농촌 두 개를 가리지 않았고 방식은 처음에 비폭력이었다 폭력적 방식을 바뀌었다는 거고 그 중심에 누가 있었을까? 농민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영향 무엇인가 이제는 바로 국민과 민족과 함께라면 전 국민과 함께라면 독립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 그래서 공화주의가 메인으로 떠올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통치도 무단에서 뭘로? 문화로 바뀌었다라는 거.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다 이만.